네, 오늘은 그 교재 7장 기아 보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총 세 가지 기아 오차가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 내부, 외부 기아 오차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아 보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기아 보정 활용 분야인 모자이크 영상 제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장 6장에 있어서 배운 방사오차라는 거는 화소값 오차라고 얘기했었죠. 원하는 화소값, 관심 지역에서의 화소값에 이제 경로 방사 휘도, 경로 복사 휘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화소값이 좀 왜곡이 있는 것을 방사 오차라고 했었고, 이것을 보정하는 게 방사 보정이다. 이게 이제 지난 6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번 1장, 7장은 기하 오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하 오차라는 거는 위치, 즉 공간적인 왜곡, 공간적인 오차가 원격 탐사 시스템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하적인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인 기하 보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둘을 합쳐서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했죠. 어떤 실질적인 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수행되어야 할 두 가지, 방사보정과 기하보정, 요거 두 가지라고 했었죠. 이제 기하오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이 기하오차의 종류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하오차는 크게 내부 기하오차와 외부 기하오차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기하오차라는 건 뭐냐? 원격 탐사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왜곡들을 모두 다 내부 기하 오차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휘스크브룸 센서로 이제 구성이 만들어져 있음으로써 할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왜곡들, 위치적인 왜곡들, 그리고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왜곡들을 내부 기하 오차라고 하는데, 지구 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거를 저희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지구의 곡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아 내부 오차라고 하고요. 내부 기아 오차라고 하고, 외부 기아 오차는 영상 취득 당시의 센서에 작용하는 어떤 임의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오차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센서의 자세라든 센서의 자세 또는 어떤 센서의 어떤 촬영 고도,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센서의 어떤 외부적인 임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외부 기하 오차라고 합니다. 좀 더 내부 기하 오차와 외부 기하 오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하 오차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기하 오차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 취득할 당시에 지그와 탑재체 센서의 상대적인 운동과 센서 특성, 기기 제어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로 영상에 발생하는 위치, 공간적인 왜곡을 말합니다. 위치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기하 오차라 하고, 기하 오차는 내부 기하 오차와 외부 기하 오차가 있다고 했죠, 좀 전에. 내부 기하 오차는 원격 탐사 시스템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하 오차, 지구 자전, 지구 곡률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야기하는 게 내부 기하 오차고, 외부 기하 오차는 자료 수집할 때 센서에 작용하는 어떤 임의의 움직임, 어쩔 수 없는 움직임, 센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센서의 촬영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적인 오차를 외부 기하 오차라고 합니다. 내부 기하 오차든 외부 기하 오차든 어쨌든 이러한 기하 오차를 보정하는 것을 기하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기하 오차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내부 기하 오차는 요런 것들이라고 했죠. 자세하게는 지구가 자전함에
따른 영상의 어떤 휨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스캐닝 시스템 중에서 특히 휘스크 브룸 기억나죠? 휘스크 브룸에서 이제 어떤 촬영 그 FOV에 따라서 지상 해상도의 셀 크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건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스캐닝 시스템에 의한 1차원 기복변이라는 거, 이제 높이 정보가 있는 애들이 어떤 높이 변화가 있는 애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치 오차가 기복변이가 되고요. 그리고 스캐닝 시스템에 의한 접선 방향 축적 왜곡. 이것도 어떤 스캐닝 시스템이냐, 휘스크 브룸이냐, 푸시 브룸이냐, 아니면 프레임 방식이냐에 따라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거예요. 내부 기하 오차들입니다, 다. 자, 첫 번째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영상의 힘 현상이에요. 이게 PPT로는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보이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데이터는, 위성으로 찍은 데이터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쭉 이렇게 특정 궤도를 따라서 쭉 데이터를 찍으면 그 영상 자체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왜냐면 쭉 내려가면서 찍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쭉 이동할 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이렇게 위성은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실제로 우리 지표면에 대응되는 위성에서 찍힌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이런, 뭐라고 하나요? 마름모,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어,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영상 자체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난 형태죠. 근데 얘가 위성에서 찍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인데, 실제 지구 표면의 좌표에 대응해 보면 이게 실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지구 자전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하 오차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캐닝 시스템에 의한 공간 해상도의 셀 크기의 변화예요. 요거는 예전에 했었어요. 그 IFOV 뭐였죠? 이거 순간 시야각을 베타로 정의하고 촬영 고도를 H라고 정의하면 요, 요 연직 방향에서의 공간 해상도는 뭐가 되죠? H 곱하기 베타가 되죠. 베타는 단위는 이때 라디안이라고 가정하면 공간 해상도 T는 촬영 고도와 베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직 방향이 아니라 약 세타, 요 반쪽만 봤을 때는 2분의 세타겠죠? 2분의 세타만큼 이렇게 촬영각을 기울어졌을 때, 세타는 이제 FOV, 촬영각이라고 할게요. 시야각, 그냥 시야각, 뭐 촬영각,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화각 등등. 그래서 세타라는 어떤 각도만큼 기울어졌다고 했을 때, 특히 요 경우에서는 2분의 세타만큼 각도를 틀어졌을 때 공간의 상도가 얼마냐 하면은 기억나죠? 높이 값이 h가 아니라 h 시컨트 세타고 거기에다 베타를 곱하여서 이게 공간의 상도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간의 상도 이 크기 자체가 요 연직 방향일 때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공간의 상도 기준으로 보면은 공간의 상도가 더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그랬죠. 여기서 연직 방향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거는 휘스크 브룸 방식에서 발생하는 어떤
어, 공간 해상도의 셀 크기의 변화, 요 촬영각에 따른 셀 크기의 변화가 되겠고, 요 내부 기하 오차와는 상관은 없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시야각 세타가 주어지고 촬영 고도 H가 주어질 때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어, 전체 지상 관측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상 관측폭, 영어로는 그라운드 스와스 위스, 앞자를 따서 GSW라고 하는 이런 지상 관측폭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한 라인을 스캔을 할 때 넓은 범위를, 얼마나 넓은 폭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느냐. 즉,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이냐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요 절반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요 길이부터 계산을 해보면, 요 길이가 그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하면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고, 거기에다가 h를 곱해주면 요 절반의 길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2를 곱해준 게 결국은 그라운드 스와스 위스 GSW, 즉 지상 관측폭이다. 요 길이가 지상 관측폭이 됩니다. 즉 요 촬영각 세타와 촬영 고도 H를 알고 있으면 이 위성 혹은 이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지상의 관측폭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기하 오차 중에 세 번째 요인인 기복변이라는 애예요. 기복변이는 영어로 릴리프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정의하는 애인데, 요거는 그 1학년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복변이라는 게 고도를 가진 물체가 갖는 왜곡이에요. 고도를 가진 물체라는 거는 건물이나 뭐 산이나 뭐 갑자기 푹 꺼지는 뭐 웅덩이나 그렇게 주변의 높이값, 평균적인 높이값에 비해서 갑자기 높이 변화가 생기는 그런 객체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고도를 가진 물체를 갖는 왜곡이 이게 기복변이고, 본 위치로부터 주점 바깥쪽으로 보이는 방사상의 변이를 기복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뭔가 연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굴뚝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굴뚝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왜곡이 없다면, 사진이 아닌 지도상이라면 이렇게 높이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이 밑부분과 윗부분이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지도상에 있다면. 근데 건물의 밑부분, 이 물체의 밑부분은 여기 있고 건물의 윗부분은 이쪽에 있죠. 즉, 요 건물의 위치가 높이 변화가 보임에 따라서 그 방사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왜곡을 기복변이라고 합니다. 방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카메라 사진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요게 이제 방사 방향으로의 어떤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카메라 주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왜곡의 크기가 커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기복 변이가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사진상에 있다고 했을 때, 요 사진의 중심이 어디일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진의 중심이. 뭐, 정확하게 몰라도 요 방향에 있겠고, 얘도 기복변이 따라가면 뭐 이 방향에 있고, 얘도 이 방향에 있어서, 뭐 대략 요 정도의 사진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사진은 전체 사진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전체는 더 큰 사진인데 일부만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이제 프레임 카메라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왜곡의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역추적해서
사진의 어떤 주점, 카메라 중심점, 영상의 중심점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위치를. 네, 이게 이제 기복변이와 카메라 중심 간의 관계가 되겠고요. 여기선 다루지는 않겠지만, 주점, 기복변이의 길이와 방향을 알고 있으면 대략적인 이 객체의 높이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카메라 중심의 위치와 중심의 위치에서 밑부분까지의 거리, 그리고 윗부분까지의 거리 등등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촬영 초점 거리와 촬영 고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객체의 실제 3차원상에서의 실제 높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는 이 수업에서는 이제 논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기복변이가 기하적인 왜곡을 가져오는 건 맞아요. 기하보정의 왜곡을 가지고 와서 기하 보정 관점에서는 이 기복변이에 대한 기하 오차를 제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기복변이를 이용해서 높이 값을 얻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도 그냥 참고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어떤 스캐닝 시스템에 의한 기복 변이와 그리고 접선 방향 축척 왜곡을 동시에 표현을 해주는 그림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복 변이와 접선 방향 축척 왜곡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들인데요. 왼쪽은 수직 항공 사진에서 어떻게 왜곡이 발생하는지. 수직 항공 사진은 프레임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다음은 1차항 변이와 접선 방향 추구 왜곡을 가진 궤도 교차 스캐너 자료의 기하 방식입니다. 궤도 교차라는 거는 휘스크 부름, 한, 휘스크 부름.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궤도 교차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휘스크 부름 방식이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지역을 프레임 방식의 수직 항공 사진으로 찍은 게 왼쪽, 그리고 휘스크 부름 방식으로 찍은 게 오른쪽일 때 각각 어떻게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비교해주는 그림이에요. 우선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요 대각선에 있는 이 도로네요. 도로는 일단 높이가 어느 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어떤 지면, 그라운드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직선 도로예요. 직선 도로가 그대로 프레임 방식에서는 잘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휘스크 부름 방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휘스크 부름 방식을 요거 좀 더 자세히 보면 비행기가 이 방향으로 쭉 날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계속 스캔을 회전 거울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한 줄씩 스캔을 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방향, 가운데 스캔 날아가는 데서 가까운 지역, 요 가까운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선 방향 왜곡이 작다고 했었죠. 반면에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공간의 상도가 떨어지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쪽은 굉장히 왜곡이 크고, 요 안쪽, 비행기가 날아가는 안쪽, 요 가운데가 그 세타, 아까 촬영각이 0도고, 일로 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촬영각이 세타가 커지는 거죠. 세타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요 안쪽에서는 왜곡이 작고, 요 멀어질수록 왜곡이 커진다라는 걸 좀 전에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참고해 보시고, 보면은 요게 아까 이렇게 완전히 대각선, 이 지역을 완전히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도로였는데, 가까운, 촬영각이 작은 요 부분에서는 대각선 그대로 보이는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곡선처럼 왜곡이 발생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왜곡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연못들을 한번 볼까요? 연못도 그냥 평평하게 높이 변화가 갑자기 있는 게 아니니까, 왼쪽에 수직 항공 사진에서는 이 연못이 어디에 있든 다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휘스크 부름 같은 경우에는 요
스캔 라인에 가까우면 왜곡이 없는데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압축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네모 모양으로 생긴 애들도 뭔지 모르겠지만 스캔 라인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더 찌그러지는 왜곡 공간적 해상도가 떨어져서 더 왜곡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본 것들은 높이 변화가 없는 애들, 없다고 가정하는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은 이렇게 생긴 어떤 탱크? 높이 변화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들을 보면 일단 요 주점, 가운데 카메라 중심점, 사진 중심점에는 그냥 위에서 본 것처럼, 수직 방향에서 본 것처럼 옆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옆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멀어질수록 방사 방향으로 옆면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옆면이 오른쪽,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이고, 이 방사 방향에 있는 애들은 요 방향대로 옆면이 보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이는 옆면의 어떤 길이, 기복변의 길이도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더 멀어지니까 더 옆면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히스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가 이제 주점 라인이잖아요. 주점 라인이니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방사 방향으로 멀어진 이 주 라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기복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져서 다시 한번 좀 지우고 그려보자면 보시면은 요 주 라인에서 이 방향으로 멀어지니까 기복 변이가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반면에 요 주 라인 위에 있는 탱크는 그냥 윗면만 보이고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옆면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왜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는 기복변이 플러스 접선 방향 축척 왜곡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일단 기복변이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요, 요 1번이랑 비교해 봤을 때 2번은 요 옆면이 더 많이 보여야 맞는 거죠. 왜냐면 이 라인에서, 주점 라인에서 더 멀기 때문에 옆면이 더 많이 보여야 돼요. 기복변이만 따지면. 근데 접선 방향 왜곡이 또 발생하죠. 접선 방향 왜곡은 반대로 요 주점 라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이제 공간의 상도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 방향 왜곡만 따지면은 요 옆면이 기복 변이가 적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히려 이 주점 방향에 가까운 것보다 더 옆면이 작게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더 옆면이 압축이 돼서 더 기복 변이가 작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일 지역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수직 항공사진, 프레임 방식으로 하냐, 피스크 브론 방식으로 촬영하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여지는 왜곡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외부 기아 오차입니다. 내부 기아차는 다 했고요. 외부 기아 오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센서에 작용하는 임의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들이다. 그 첫 번째가 고도 변화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센서의 자세 변화, 좌우회전, 전후회전, 수평회전, 요 두 가지가 이제 외부 기아 오차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고도 변화가 이상적인 요것도 이제 동영상인데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비행기나 위성이 그냥 같은 높이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뭐 바람의 작용도 있을 거고 어떤 기류 변화도 있을 거고 해서 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고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는 고도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어, 획득이 되는 그 데이터, 그 영상의 어떤 기하적인 특성도 달라지겠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고도 변화가 많으면 고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낮아질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가요? 네,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죠. 자, 고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 일단 고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가 촬영하는 어떤 센서와 지표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높은 스케일의,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즉, 대추적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센서의 위치와 대상물에 대한 지표면의 위치가 멀어지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가 낮아지고, 그 얘기는 소축적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도 변화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도는 동일한데 우리가 그 촬영하고자 하는 지표면 어, 지표의 높이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공간 해상도가 좋고 또 나쁘고, 이것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도 변화 그리고 지표면의 높이 변화에 따라서 어, 대축적 혹은 소축적으로 공간 해상도가 달라지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하 오차는 이제 자세 변화인데요. 요것도 이제 대면 수업이면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세 가지 축, X축, 뭐 Y축, Z축, 요 각각의 축의 회전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대면 수업이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나아가는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 그거의 수평인 90도 방향이 Y축, 그리고 비행기 위쪽을 이제 Z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비행기를 보면은 요 비행기가 나가는 방향이 X축, 그거의 수평인 90도 방향이 Y축, 그리고 이 위쪽 방향이 Z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X축, 이 X축이 이렇게 회전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X축이 좌우로, X축의 방이 이제, 얼마, 롤만큼, 어, 오메가만큼 이제 회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좌우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 방향을 기준으로 얘가 양쪽, 왼쪽, 오른쪽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요 가운데 나아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한쪽의 압축이 되고 한쪽이 확장이 되거나 반대로 한쪽이 확장이 되고 압축이 되는 양옆으로의 어떤 스케일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아까 요게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Y축,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Y축이 P만큼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Y축을 기준으로 비행기가 앞쪽으로 기우느냐 아니면은 뒤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앞쪽이 압축이 될 수도 있고 뒤쪽이 압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마지막으로는 요 위쪽 비행기의 그 법선 벡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Z축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고, 요 방향으로 Z축이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뭐 비행기의 상하좌우의 스케일 변화가 아니라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세타가 얼마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취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가 취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축을 기준을 잡아놓고 그 축이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위치 오차 혹은 스케일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는 이제 고도 변화, 비행기나 위성의 고도 변화에 따라서 스케일 공간 해상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비행기 혹은 센서의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요 X축, Y축, Z축이 각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비행기 앞쪽, 뒤쪽에 대한 왜곡, 양옆에 대한 왜곡, 플러스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수평 방향으로 어떤 세타만큼의 왜곡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게 외부 기하 오차의 자세 변화에 의한 왜곡이 되겠습니다.